어제까지 건강하게 대화하고 식사까지 잘하던 어르신이 다음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연사는 흔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돌연사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호흡기 문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 돌연사의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돌연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이 깨우러 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전날까지 멀쩡했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걸까요? 사실 그는 돌연사의 징조를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피로를 자주 호소했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밤에 자주 깨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가 사실은 돌연사의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돌연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돌연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돌연사의 주요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입니다. 두 질환 모두 발생하면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질환이 발병 전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팔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층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심장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는 느낌이 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장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돌연사를 부르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며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그 자체로는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심장, 뇌, 신장 같은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로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은데도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경우 돌연사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순간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 관리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격한 운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무리한 운동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할 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공복 상태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도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나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막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평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에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신호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이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산소 부족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뻐근하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중 하나는 왼쪽 팔이나 턱, 어깨 쪽이 뻐근하고 저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는 경우도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다가 몇 분 후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곤함을 자주 느낄 수 있지만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근육과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혈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빈혈처럼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며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돌연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 심각한 어지럼증과 피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규칙적인 혈압 및 혈당 체크가 필요하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감과 어지럼증은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지만 이때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깊은 수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순간이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누운 상태에서 먼저 가볍게 기지개를 켠 후 천천히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적응시킨 후 일어나야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밤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 새벽에 자주 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 콧골이나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벽에 깨더라도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돌연사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검사, 혈압체크, 혈당검사, 혈관 상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병원을 잘 가지 않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은 발병 전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심장 초음파나 혈관 CT 검사를 통해 혈관이 막혀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돌연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검사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마지막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피떡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조언을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실내 체조 같은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돌연사의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돌연사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은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어 돌연사의 위험을 높입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도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나는 원래 잠이 적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돌연사의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예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연사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혈압 문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돌연사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은 평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룬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100세까지 병 없이 사는 건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워서만 지내는 100세와 건강하게 걷고 말하는 100세는 분명 다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운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물론 유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 없이 100세까지 사는 분들을 보면 생활 속에 뚜렷한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킨 분들이 놀랍게도 큰 병 없이 장수하셨죠.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결국 오랜 건강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어르신들의 삶에서 찾아낸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매일 조금씩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걷거나 마당을 쓸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십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에 맞게 꾸준히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천천히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다리를 쓰는 만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쓰러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걷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무릎과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은 관절 보호에 좋아요. 걷는 장소는 공원처럼 부드러운 길이 좋고 햇빛도 함께 쬐면 더욱 좋습니다. 운동화를 꼭 신으시고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움직일 때는 말도 조금씩 하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풀어주세요.
중요한 건 하루라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은 앉아서 하는 운동도 괜찮습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 손뼉 치기처럼 간단한 동작도 도움이 돼요. 몸이 굳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움직여야 합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분들은 쉬어도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많이 드시지 않아요. 늘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소식을 실천하십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식사량은 줄이되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오래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고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입에 넣고 최소 20번 이상 씹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씹는 동안 마음도 안정돼서 과식도 줄어듭니다. 식사 내용은 대부분 자연식입니다. 나물, 된장국, 생선, 제철 채소가 기본 식단이에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싱겁고 소박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조미료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 몸도 편해집니다. 결국 장수는 식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0세까지 병 없이 사신 분들은 대부분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고 밤에 푹 자는 편이에요. 수면의 질이 면역력과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불빛을 줄이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야 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잠도 짧게 자는 걸 지켜요. 길게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30분 안쪽이 좋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은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건 피해야 해요.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처럼 뇌를 쉬게 하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면 뇌도 맑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유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깊은 잠은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100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잠 잘 자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병 없이 오래 사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겨도 금방 털어내고 오래 끌지 않아요. 마음을 편하게 먹는 훈련이 몸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걸 몸소 실천하고 계시죠. 웃음을 자주 짓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려 노력합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몸이 먼저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요. 마당에 나가 꽃을 보고 해를 쬐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은 가장 좋은 감정 해소 공간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하늘 보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입니다.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고 답답함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이웃이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는 쌓이게 돼요. 결국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병 없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분들은 뇌를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메모하거나 손글씨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뇌세포를 자극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자세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로 악기를 배우거나 퍼즐을 즐기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대화를 나누면 감정도 정리되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는 점점 다치게 됩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는 활발해져요. 사람 사이의 온기가 기억을 지켜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도 좋은 자극입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기보다 서로 배우고 웃는 관계가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손자녀들과 함께 그림 그리고 책 읽으며 교류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뇌는 쓸수록 젊어진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사신 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늘 점검합니다. 아프기 전에 검진을 받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대응하죠. 건강검진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일이에요. 조기 발견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챙겨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수치를 확인하세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내 몸은 내가 먼저 관심 가져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에 있어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빠르게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방이야말로 100세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결국 병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챙겨야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병 없이 100세까지 사는 분들의 공통된 6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식사는 적당히, 잠은 깊이 자고, 스트레스는 비우고, 뇌는 자극하고, 몸은 미리 점검하는 삶.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여러분은 6가지 중 어떤 습관을 이미 하고 계신가요? 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70이 넘으면 약 한두 개쯤은 다 드시죠.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챙기느라 바쁜 분들 많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약봉지는 점점 두꺼워지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약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하지? 물론 약은 필요할 때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잘 잡아도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쉬운 습관들인데 꾸준히 하면 건강이 달라져요. 실제로 약을 끊고 생활 습관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70대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실천하는 자세예요. 자, 지금부터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6가지 생활 습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식단은 약보다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보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에요. 제철 채소, 생선, 현미밥처럼 몸에 부담 주지 않는 재료가 좋습니다. 소금, 설탕, 기름을 조금씩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음식 맛보다 몸이 편한 식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도 줄어들어요. 단맛은 뇌를 자극해서 당을 더 찾게 만드니까 줄이는 게 좋아요. 기름진 음식은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절해야 합니다. 간이 약해지면 소화가 느려지니 기름도 적당히만 사용하세요. 양념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식사가 더 좋습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습관도 중요해요. 끼니를 걸으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특히 아침은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일정한 시간에 가볍게라도 먹으면 속이 덜 불편합니다. 식사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꾸준함이 건강을 만듭니다. 걷기 운동은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걷기는 심장과 다리, 폐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무릎이 약한 분은 천천히 부드러운 길에서 시작해 보세요. 속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걷기 전에는 가볍게 다리와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덜 뭉치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간단한 팔 돌리기나 발목 돌리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준비 운동 없이 무리해서 걷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몸을 천천히 풀어주고 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작하세요. 걷기를 생활화한 분들은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고 해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좋아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걷다가 동네 사람과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하루 30분 걷기, 건강과 기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습관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로가 풀려요.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도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잠들기 전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추천합니다. 강한 불빛은 뇌를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한 자세로 몸을 안정시켜 보세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도 중요해요. 수면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낮잠은 너무 길게 자지 않는 게 좋아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병에도 강하고 기분도 훨씬 밝아요. 스트레스는 겉으론 티가 안 나지만 속으로는 병을 키웁니다. 고혈압, 당뇨, 위장병까지 대부분 스트레스와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고 병도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약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편하게 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웃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돼요.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대화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면서 감정을 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죠. 억누르지 말고 편하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의외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일정하게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서 마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로가 덜하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변비나 두통도 물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커피나 탄산 음료보다는 맹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자주 마셔보세요. 잠에서 일어난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식사 전후에도 한두 모금씩 마시면 소화가 편안해져요. 특히 나이 들수록 수분 보충은 더 신경 써야 해요. 물은 가장 쉽고 빠른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돈도 안 들고 습관만 바꾸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내 몸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오늘 기분은 어떤지, 식사는 어땠는지, 잠은 잘 잤는지 적어보세요. 간단한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함께 기록하면 더욱 좋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 이상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그냥 종이에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을 기록해두면 병원을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와의 상담도 훨씬 정확해지거든요. 기록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피곤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불편했는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몸을 챙기는 습관은 약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아무도 내 몸을 나만큼 잘 알 수는 없어요.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6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식단, 걷기, 잠, 스트레스 관리, 물 마시기, 몸 기록하기. 전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돈 들이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밤에 조용히 잠자기, 저녁 산책, 아주 작은 것부터요.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6가지 중 어떤 습관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사는 삶,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꾸 물건 둔 곳이 기억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말하다가 그 뭐더라 하면서 머뭇거리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하죠. 에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런데요, 그냥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무서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를 자주 쓰는 습관만 잘 들이면 늦출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뇌 운동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활동들입니다. 지금부터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뇌 운동 6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연결이 많습니다.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면 뇌가 활발히 자극을 받아요. 아침마다 손가락을 펴고 접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손끝을 꾹꾹 눌러주는 지압도 뇌 자극에 좋습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러주면
집중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상 동작을 반대손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를 닦을 때나 수저질을 할 때 반대손을 써보면 평소 안 쓰던 뇌 부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할수록 뇌가 활발히 움직여요. 작고 단순한 변화가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손글씨 쓰기나 그림 그리기도 뇌에 좋아요. 짧은 문장이나 일기를 손으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펜을 들고 종이에 쓴다는 자체가 뇌를 자극해요. 색칠 공부처럼 색을 칠하는 것도 집중력 향상에 좋습니다. 손을 자주 쓰는 습관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음악은 뇌 전체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익숙한 노래를 따라 부르면 기억력이 자극을 받아요.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를 틀고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가사를 떠올리며 따라 부르면 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노래할 때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져서 기분까지 좋아져요. 가사 한 줄씩 기억해 보는 것도 뇌 운동에 좋아요. 오늘은 첫 소절, 내일은 둘째 소절처럼 나눠서 외워보세요. 기억을 꺼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혼자 하셔도 되고 가족과 함께 불러도 즐거워요. 노래는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는 것도 좋습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뇌와 몸이 동시에 자극돼요. 손과 발을 따로 움직이는 리듬 동작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느린 템포의 노래라도 반복해서 따라하면 뇌가 반응합니다. 음악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뇌를 가장 쉽게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말하기입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요. 하루 한 번 오늘 있었던 일을 말로 정리해 보세요. 가족에게 얘기하거나 혼잣말로라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말하는 연습이 기억력과 언어 능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는 과정이 훨씬 뇌에 자극을 줘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 조절도 되고 발음도 또렷해집니다. 짧은 기사 한 편이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소리내어 읽으면 뇌는 듣고 말하고 조절하면서 훨씬 활발해집니다. 일기 쓰기를 하면서 그걸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동시에 말하기 연습도 돼요. 감정을 글로 쓰고 소리내어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쓴 걸 그냥 두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말하고 듣고 읽는 활동이 함께 갈 때 뇌는 더욱 젊어집니다. 퍼즐이나 게임도 뇌를 즐겁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스도쿠나 낱말 퍼즐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과정이 뇌에 좋습니다. 퍼즐은 실수해도 부담이 없고 재미있게 뇌를 훈련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게임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같은 그림 짝 맞추기, 카드 뒤집기 같은 놀이를 해보세요. 가족이나 손주와 함께하면 훨씬 더 즐겁고 효과도 좋아요. 즐기면서 하는 뇌 훈련이 가장 오래 갑니다.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재미에 초점을 두세요. 퀴즈 놀이도 추천합니다. 속담 이어 말하기, 옛날 가요 제목 맞히기 같은 것도 좋아요. 기억을 꺼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놀이처럼 접근하면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뇌는 즐길수록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반응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할지 직접 정하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할 일을 손으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쓰는 과정에서 뇌가 계획을 세우고 기억하려고 움직입니다. 체크하면서 실천하는 습관이 성취감도 주고
집중력도 높여줘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적고 끝나면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력에 직접 일정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일, 날짜, 날씨를 매일 확인하고 써보세요. 시간을 인식하는 뇌회로가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날짜 감각이 흐려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간단한 훈련이에요. 매일 반복하면 기억력 유지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일정 정하기는 내 삶을 내가 관리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연습이죠.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뇌는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뇌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훈련입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뇌는 몸을 움직일 때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좌우를 따로 움직이는 동작은 뇌를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 왼손으로는 세모를 그리는 식입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반복할수록 뇌가 익숙해지면서 유연해집니다. 좌우 균형 감각이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뇌와 온몸이 함께 작동해야 하거든요.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의자 옆에서 연습하세요. 하루에 몇 초만이라도 꾸준히 해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몸이 중심을 잘 잡는다는 건 뇌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리듬에 맞춰 걷는 것도 뇌에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에 박수를 맞춰보세요. 리듬감 있는 동작은 뇌의 좌우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손과 발을 함께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뇌도 깨어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뇌 운동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손 움직이기, 음악 따라 부르기, 말하기, 퍼즐, 일정 쓰기, 간단한 동작. 전부 어렵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것들이었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딱 하나라도 실천하면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치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준비하면 막을 수 있고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들으신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한 뇌, 더 밝은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자극해 줄수록 젊어집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오늘부터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